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국산차보다 훨씬 비싼 수리비를 물게 됩니다. 대다수 운전자가 국산차를 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수리비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 YTN 국민신문고가 집중 조명합니다. 고급 슈퍼차와 경차가 도로를 달렸을 때 주변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취재진이 5억 원짜리 페라리와 1,000만 원짜리 국산 경차로 실험했습니다. 수입차와 국산차 수리비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취재진이 국산차를 직접 파손한 뒤 수입차 수리비와 비교해봤습니다. 불법 주정차한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최대 70배 가까이 견인이 덜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유석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잊을만 하면 나오면 한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운전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취재를 해왔는데요. 제 옆에 계신 세아 씨랑 같이 열연을 하는 VCR도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노래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연기를 했고 저의 모든 재능을 국민신문고에 바치고 있습니다. 정말 YTN 공채 개그맨 일기가 되고 싶어요. 매력 어필의 시간을 가지셨고 정말 기대해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정말 한동훈 기자님의 연기가 딱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국민신문고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0024번이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 한 건당 YTN이 1,000원씩 적립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0024번입니다.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베이비 렛츠라 꽤 빨리 나와 어서 가 달리자 어디든 괜찮아 베이비 렛츠라 예 빰빰빰 도로를 달리다 하고 부딪혔는데 하필이면 고급 수입차.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망했다 다 망했어. 네, 한동훈 기자는 취재는 물론이고 연기도 아주 뛰어나군요. 놀랐습니다. 진심이시죠? 비꼬시는 것 같은. 아니, 동료 기자들이 취재나 똑바로 하라고 되게 욕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게 수입차 수리비 문제가 저희가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번에 다루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한동훈 기자님의 이 메소드 연기 잠시 후에도 또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채널 고정! 어쨌든 이 수입차를 저도 사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싼 차인데 어쨌든 이 수리비나 소모품 교체 비용이 좀 비싼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국산차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수리차가, 그 수리비가 정말 비쌉니다. 한번 센터 가면은 그냥 점검차 갔는데도 20-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수입차는 오죽할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정비소로 가신 거 아니세요? 국산차 원래 그 정도 안 나올 텐데. 갈 때마다 당한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20-30만 원 나오는데. 아니, 어디 고장난 것도 아닌데 고장나셨네요. 막 이런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달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센터를 점검을 받으러 가면 그러더라고요. 국산차도 이런데 그냥 기분에 수입차주는 오죽할까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최근 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수입차 수리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 수리비 때문에 이 몇 달치 월급이 날아갔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거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결국 앞차가 부딪힙니다. 끼어든 차와 앞차가 서로 짜고 보험 사기를 친 겁니다. 한 수입차는 아예 중앙선을 밟고 양옆의 차들과 꽝꽝 부딪히면서 질주합니다. 아주 어떡한 말이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레이싱 경기하듯 고개를 부리는 수입차까지 대부분 수입차 운전자들의 잘못이지만 국산차주들은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 비율이 아무리 낮아도 국산차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비싼 수리비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박근용 씨 역시 그날만 떠올리면 아찔합니다. 차들이 꽉 막힌 도로에서 정지와 서행을 반복하다 앞에 있던 벤츠와 부딪힌 겁니다. 차량은 살짝 긁혔지만 수리비는 800만 원. 상대편 운전자의 병원 치료비까지 무려 1000만 원 넘게 물어줬습니다. 예제차는 가까이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가고 너무 또 지나가다 돌이라도 튕겨져 나가면 요만한 만약에 튀어렸으면 또 안무짝 다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수리하는 안정권 씨 역시 수입차와 사고를 생각하면 아찔하긴 마찬가지. 정비소에서 고객차를 뒤로 빼다가 BMW 범퍼를 받은 겁니다. 살짝 긁혀 흠집만 났지만 해당 차주는 아예 범퍼를 교환해 국산차보다 3배 가까이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정비하는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는 좀 너무 무리가 있다. 한 5, 60만 원 선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수리비 수백만 원대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지난달 초 70대 택시기사가 호텔 주차장에서 낸 사고. 포르쉐, 벤츠, 에쿠스 리무진 등 엄청나게 비싼 고급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무려 5억 원. 보험사에서 보상해준 1억 원 외에 나머지 비용 4억 원을 택시기사가 모두 물어줄 뻔했습니다. 결국 보험 사기로 드러난 람보르기니와 SM7 사고처럼 거액의 수입차 수리비를 타내기 위한 보험 사기도 등장하는 상황. 이러다 보니 고급 수입차와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3대가 노예가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죽었다.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겠죠. 그거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서민으로는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아찔할 것 같아요, 정말. 암담할 것 같아요. 첫째, 암담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거의 끝났다는 생각? 네, 교통사고 혼자만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상대방이 뒤에서 내 차를 받아도 내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 차량이 수입차라면 정말 아찔할 듯합니다. 실제로 수입차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 수입차 사고가 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수입차가 들었어요. 제가 타고 다니니까 말다 했죠. 저는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에요. 예. 이게 2012년 기준으로 75만 대 수준이었던 이 수입차가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1만 6천 대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수입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에 9,673억 원에서 1년 사이에 2014년에는 1조가 넘었어요. 1조 1,017억 원. 그러니까 13.9%가 증가한 거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엄청나네요. 두 분 다 기자 하셔도 되겠어요. 네. 아니, 뭐, 연기하시는데 저희도 이런 거 해야죠. 세 분 다 모두 운전할 줄 아시나요? 그럼요.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라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수입차와 혹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나요? 많습니다.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시길래? 아니, 되게 얌전히 운전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수입차를 길에서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위험했던 상황도 있어서 그 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어딜 가도 옆에 수입차가 있으면 굉장히 피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보통은 이렇게 피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다들 바짝 붙고. 아니, 저도 나름 제 차가 이제 좀 이게 고급진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붙어서 저는 위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새는 또 수입차가 너무 많아져서 일반적인 수입차는 사실 뭐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조금 좀 제가 좀 눈에 안 들어오는 차예요, 제게. 벤이거나 BM 이런 거나 이런 정도는 돼야지 조금 그래도 비켜갈 만한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5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와 그리고 국산 경차를 타고 일반 도로에서 주변 차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관찰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지금 보시는 이 차 얼마게요? 일단 딱 봐도 번쩍번쩍 으리으리. 근데다 무엇보다도 슈퍼카. 한 1억? 2억? 땡땡땡! 무려 5억 원에 달합니다. 5억. 집 한 채 값이요. 도로에서 만나기라도 하면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 차는 얼마짜리일까요? 일단 경차의 국산차. 한 1,000만 원 정도인데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군요. 가격으로만 보면 이 차 50대가 슈퍼카 한 대에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차가 각각 도로를 달렸을 때 다른 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모두 4가지. 운전하다가 차로 바꾸기, 정지해서 출발 신호로 바뀐 뒤에 늦게 출발하기,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 신호 기다리기, 시속 20km로 천천히 가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차로 바꾸기. 슈퍼카가 깜빡이를 켜자 옆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멀찍이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몇 번을 더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 국산 경차로 똑같이 실험해볼까요? 어이구, 양보는 무슨. 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싱! 또 싱! 싱싱! 지나갑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두 번째는 정지해서 출발 신호로 바뀌고 난 뒤 늦게 출발하기. 슈퍼카가 앞으로 가지 않고 얌전히 서 있자 뒷차가 10초 가까이 기다리다 뒤늦게 경적을 울립니다. 계속 실험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경차도 같은 조건에서 실험해봤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빵빵! 뒷차가 기다려주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채 5초가 넘지 않고 신호 바뀌자마자 그냥 바로 경적을 딱. 슈퍼카와 비교해보니 3배 정도 시간 차이가 났습니다. 아, 바로 빵빵거려. 세 번째는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 신호 기다리기. 슈퍼카는 가만히 있어도 차들이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반면 경차는 어떨까요? 어휴, 마지못해 차로를 비켜줬지만 주차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봅니다. 정지 상태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늦게 우회전하면 바로 경적 소리가 따라붙습니다. 마지막, 시속 20km 속도로 천천히 가기. 슈퍼카는 뒷차들이 알아서 피해갑니다. 경차는 속도를 줄이자마자 또 뒷차들이 경적부터 울립니다. 뒤에서 상향등을 깜빡깜빡 켜고 위협까지 하는 차도 있습니다. 두 차를 같은 조건에서 몰아본 운전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국산차를 운전을 했을 때 방향시동을 켜고 진로 변경을 할 때는 양보가 아닌 일단 자기가 먼저 우선이라는 식으로 그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안전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리 유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급 수입차가 지나가면 저절로 길이 열리는 말 그대로 모세의 기적. 국산 경차는 바늘구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화면으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보라 앵커가 화면을 보면서 얼굴이 좀 상기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국산차를 몰고 있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저한테 경적 울리고 화면에서처럼 차 빼! 막 이런 거. 네. 차 빼! 아니, 그때는 내가 운전을 못하나? 왜 나한테 자꾸 경적을 울리지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국산차를 타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화면 보기 전에는 뭐 큰 차이가 있겠어 싶었는데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충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요즘 운전하다 보면은 성격 되게 불같으신 분들도 네, 많잖아요. 많죠. 조금이라도 늦게 비켜주면은 빵빵거리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사실 슈퍼카가 운전할 때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국산 경차가 이게 주변 차로에서 이게 운전을 하니까 막 경적을 울리고 막 차 빼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여자들은 아줌마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아줌마! 운전을 그렇게 이런 엄청 많아요, 진짜. 저 26살 때 처음 차를 몰았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아줌마 차 빼였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좀 수입차를 보는 여성분들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겪어보니까 수입차를 타면은 조금 더 상대 운전자들이 배려해주고 조심해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입차를 좀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그 비싼 수입차 수리비도 문제인데 네. 또 여성 운전자로서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사실 뭐 남자나 여자나 운전하는 게 똑같은데 뭐 여성분들이 운전한다고 해서 뭐 김여사라고 하고 운전 못한다고 하고 네. 이런 인식도 사람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까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동훈 기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시청자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 하단에도 문자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부분이 수입차 보면 피한다. 사고 나면 억울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7330번님. 운전으로 생계 유지하시는데 값비싼 외제차를 보면은 무조건 피한다. 슈퍼카 피하는 건 당연하다. 0711번님. 그리고 앞에 외제차 있으면 차선 변경 5079님, 2442번님 무서워서 피한다. 그런데 8427님 번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외제차를 몰고 계시대요. 외제차주인데 부품 교체만 하는데도 너무 비싸다. 맞아요. 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예. 또 특히 수입차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를 내도 사실 국산차만큼 견인은 또 안 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한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에 불법 주차해놓은 승용차가 이렇게 끌려가는 신세가 됐네요. 견인 단속,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견인 차량 보관소를 보실까요? 견인된 차량을 살펴보니 전부 국산차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똑같이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도 오직 국산차만 견인하는 게 아니냐는 불신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서울의 불법 주정차와 견인 단속 상세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외제차가 가장 많은 강남구 일대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견인된 차량의 단속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왼편이 소형 국산차인 A브랜드, 오른편은 외제차인 M브랜드가 불법 주정차로 적발돼 견인된 위치입니다. 겹쳐보면 거의 비슷하게 다 단속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통계를 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돼도 견인된 비율은 국산차인 A브랜드가 외제 M브랜드의 3.06배 수준이었습니다. 네, 다시 서울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데이터 140만여 건과 견인 데이터 6만 5천여 건을 분석해봤습니다. 강남 3구에서는 국산차가 불법 주정차 적발돼 견인될 확률이 외제차보다 3.1배가 높았습니다. 강북 3구는 어땠을까요? 그 격차가 무려 67배에 달했습니다. 이번엔 지도에 외제차 견인 비율이 적은 자치구일수록 진한 색깔로 표시해봤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자치구들이 외제차 견인에 더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당 기관이 외제차 견인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외제차는 다른 구에서도 뭐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뭐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서울에서만 해마다 10만 건 이상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수입차 등록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6배가 증가했습니다. 외제차 100만 대 시대. 단속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 준수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상 스튜디오에서 YTN 함영건입니다. 네, 도로 위에서 차들도 피해가고 견인차도 제대로 견인을 못하고 수입차를 타면 무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견인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견인하다가 흠집이라도 요만큼 나면 수리비를 엄청나게 물어야 되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세아 씨도 견인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첫 차가 거의 네. 폐차 직전에 수입차였는데 잘 견인해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그랬었어요. 어쨌든 뭐 수입차라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뭐 국산차, 수입차 수리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에 왜 견인차도 견인을 망설이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 우스갯소리로 뭐 수입차 잘못 사고 나면은 뭐 3대가 노예가 된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아 씨가 직접 국산차를 파손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기 걸어오는 저 여인은 류규. 시크하고 화려한 커리어 우먼. 남부러울 것 없었던 여자. 찌질한 백수 남자친구를 무려 5년이나 뒷바라지해서 취업을 성공시킨 신현모양처. 였으나 입사 한 달 만에 남자친구가 여자 동기와 바람이 나서 벌어지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독하게 한을 품은 여자의 복수가 시작된다. 조용히 남자친구 차로 다가가는 여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나보다 더 못생긴 애랑 바람이 나다고! 이 노팽이 어딨어? 노팽이 어딨어? 이 나쁜 자식! 다가가기만 했겠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 그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가 뭐가 좋다고! 못, 망치, 사포, 밀가루, 달걀까지 처절한 한풀이가 이어지고 죽어! 바로 그때 여자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혹시 새로운 남자? 아, 뭐냐고요? 새로운 남자는 무슨? 아니었네요. 아니 누군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눈치 없이 말리는 보험사 직원의 수리비는? 아니 얼만데요? 40만 원. 아니 400도 아니고 꼴랑 40. 40만 원? 이거면 돼? 자 택시비 됐죠? 40만 원과 함께 지나간 사랑도 보내버린 여자. 한편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신이 난 남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뒤늦게 엉망이 된 차를 발견하는데 골목을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네요. 바람핀 거 딱 걸렸네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블랙박스를 달아놨어. 이거 딱 걸렸어. 내가 한번 해본다. 아유, 내가 홍구령을 내줘요, 홍구령을. 내가 이 블랙박스 내가 달아놨지, 내가 이거 봐. 이거 다 찍혔어, 이거. 조강기차 내팽겨친 걸 생각도 않고 자기 차 망가졌다고 복수를 결심하는 찌질한 남자. 드디어 찾은 여자친구 차. 번쩍번쩍한 삼각별차를 망치로 내려치려는 순간, 이런 순간 꼭 드라마에 나오는 천사와 악마의 속삭임. 부셔버려. 제가 먼저 네 차 부셨잖아. 박살내버려 아주. 아니야. 네가 먼저 바람 펴서 그런 거잖아. 참아. 다 필요 없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사람. 보험사 직원이 뭐 왜요? 이 차 보이시죠? 삼각별. 이거 뭐 좀 부숴주면 1, 20만 원이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지질이 궁상 떨며 도망치는 남자. 대체 수리비가 얼마였을까요? 네. 정말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호 기자 아주 자연스럽게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평소 바람 펴본 사람 펴본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 이렇게 연기로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연기 맞으신가요? 아유 절대 정말. 연기로. 아유 뭐 장수원 씨 연기에 뒤를 잇는 정말 메소드 연기 정말 저 진짜 한동호 기자님께 연기를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진짜 두 분이 정말 연인이셨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보도 전문 채널 YTN에서는 사랑과 전쟁을 찍지 않으니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저 정도 파손이면은 진짜로 하신 거죠. 본닛 전체를 도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리 비용이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아 씨가 저 파손한 저 부분이 이게 그 엔진 윗부분에 있는 저희가 흔히 본네트라고 부르는 보닛인데요. 네. 저 부분에 대한 국산차 도색 비용을 저희가 해봤는데, 네.
이렇게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입차, 저희가 부수려고 했었던 그 수입차는 얼마인지 혹시 세아 씨 좀 예측이 되시나요? 뭐 저희가 계속 비싸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본닛 길이도 조금 더 길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형차고 하니까 뭐 길이 좀 더 봐서 한 20 정도 더 비싸다고 한 60 정도? 수입차 너무 만만하게 보신 거 아니에요? 60이라도 비싸죠. 60이 아니라 저희 120만 원. 그러니까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인 거죠. 120. 네. 그래서 이게 뭐 본입 비용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사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네. 그 차량 범퍼잖아요. 네. 근데 범퍼 교체 비용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앞뒤 범퍼를 같이 교체하는데 이제 64만 원. 앞뒤를 다 갈 때? 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또 부수려고 했던 그 수입차는 얼마인지 또 세아 씨 한번 다시 한번. 아까 보니까 도색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6, 30, 한 180에서 한 200 정도? 200 정도. 네. 또 340만 원. 아니 왜 3배에서 여기 또 더 뛰어요? 비싸대요. 엄청 비싸네. 그 서비스 센터에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최대 금액이 이제 340만 원 든다. 앞뒤 범퍼를 다 교체를 하는데 이 정도로 되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과연 수입차에 바르는 페인트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수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뭐 일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페인트도 이렇게 일부 정해진 게 있고 뭐 도장 같은 것도 정해진 게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수입차는 국산차와 비슷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이유는 일단 그 본사에서 정한 부품 가격 자체가 비싸고요. 그리고 수입을 할 때 또 들여오는 비용 또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정비사들의 공인비도 차이가 있고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부유한 또 수입차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유하게 좀 럭셔리하게 좀 돼 있어서 네.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수입차 평균 수리비를 봤더니 웬만한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보다도 많았습니다. 275만 원이었고 국산차는 95만 원, 그러니까 뭐 2.9배, 3배 가까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럼 또 수리 기간도 있잖아요. 국산차는 4.9일 정도인데 비해서 수입차는 수리하는데 8.8일이 걸렸습니다. 수리 기간이 길면 그동안 또 차량 렌트 비용도 발생을 하잖아요. 수입차 평균 렌트비를 좀 국산차와 비교해 봤더니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수입차 렌트 비용이 차량 수리비를 초과한 건수가 4년 동안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네. 이렇게 맡긴 적이 있는데 부품이 없어서 이게 배를 타고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배 타고 넘어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수리 기간이 긴 것 같은데 그 부품을 꼭 그렇게 그것만 써야 되나요? 저는 이게 폐차장 가면 같은 차종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좀 괜찮은 거 뜯었다가 붙이고 싶고 그런 생각은 하는데 어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부가 대체 부품제를 도입을 해서 국산 중소기업이 만든 그 부품 같은 것도 일반 그 수입차를 교체하는데 정비하는데 쓸 수 있게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수입 서비스 센터에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뭐 쓰게 되면은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네. 이유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쓰인 그 뭐 부품 대체 부품 같은 경우는 거의 빵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 수입차 수리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한 사기까지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수입 차주랑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 그리고 뭐 렌터카 업체 뭐 정비소 합쳐갖고 이게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와 진짜요. 어머 아니 진짜 별의별 사기를 다 치는데 정말 만약에 걸리잖아요. 아까 저 이거 하는 거 봤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거 사기 치시는 분들 차 이렇게 다 해놓을 거야. 김세아 씨 만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라면 혹시라도 수입차 사고 날까 봐 불안하실 겁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국민 500인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국산차보다 훨씬 비싼 수리비를 물게 됩니다. 대다수 운전자가 국산차를 모는 상황에서 수리비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 YTN 국민신문고가 집중 조명합니다. 고급 슈퍼카와 경차가 도로를 달렸을 때 주변 운전자들의 반응을 비교 실험했습니다. 슈퍼카는 차로 변경 등이 자유로웠지만 경차는 주변 차들이 쉽게 경적을 울리거나 양보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입차와 국산차 수리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취재진이 직접 국산차를 파손해 비교했습니다. 수입차의 부품 교체 비용이 국산차보다 5배 넘게 비쌌습니다. 불법 주정차한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최대 70배 가까이 연이 덜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분석했습니다. 와,
제 옆에 으리으리한 고급 스포츠카가 도착했습니다. 길에서 보면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는데 이 차가 운전할 때 옆에 지나간다면 헉소리가 날 겁니다. 자,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전화 설문을 했고요. 신뢰 수준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교통사고는요, 나만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전할 때 고급 수입차가 바짝 붙어간다면 어떨까요? 자, 61%가 피해서 간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고가 난다면 이 어마어마한 수리비 때문이겠죠. 따라서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한도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억 원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54.4%였고요. 이어서 2억 원 이하가 27.1%, 3억 원 이하가 10.6%였습니다. 유석현 앵커는 혹시 대물 한도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네. 1억 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를 보면은 네. 가격이 비싼 수입차와 사고가 나가지고 1억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그 나머지 1억 이상은 다 그 수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수리비가 대물 한도 배상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자동차 사고 시 배상액을 일정 액수 이하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통통식당으로 안내합니다. 맛있겠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저희가 먹나요? 고맙습니다. 맛있다. 뭐 드림카. 나만의 드림 먹고 싶어. 또? 맞아. 그것도 있어. 말은 막 부르고. 부르면 오고. 시동 켜놔. 이러면 켜놓고. 막힐 때 되면은 하늘을 날면 슉 하면 도착하고. 그런 상상 많이 해요. 출퇴근길에. 외제차 살 생각은 안 하셨었어요? 사고는 싶은데 예, 아직까지는 좀 사는 게 저한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인데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외차를 계속 탔거든요. 이 친구 금수저? 금수저, 은수저. 대학생이었는데 네. 저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과외를 많이 했어요. 과외를 많이 해서. 많이 해서 샀죠. 후메카를. 집요하게 해서 사더라고요, 진짜. 집념의 사나이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운전하면서 외제차 보면? 문 열 때마다 소위 문콕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할까봐 조금 더 몸을 주차를 하는데 나오지 못할까봐 차라리 좀 한 바퀴 더 돌더라도 여유 있는 데다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강남 갈 때는 대중교통.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들어. 강남에 배가 너무 많아서. 저 강남에서 제가 포르쉐를 박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스포츠카였는데 와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돼! 다 이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끽 소리 나고. 저 그날 친구들한테 밥 샀잖아요. 친구들이 저희 집 한 채 구했다고. 진짜. 근데 이제 보험료, 외제차 보험료를 이제 15% 인상을 하기로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보험이라는 게 약간 개 같은 거잖아요. 개가. 여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돈 모았다가 이제 사고 난 사람한테 이제 몰아주는 약간 그런 건데, 사실 보면. 자신들의 그런 사고 방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그 외제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손해.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설득됐어. 수입차는 네모다. 수입차는 자식이다. 수입차는 자식이다. 왜요? 처음에는 자식, 애기도 태어나면 되게 이쁘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외국에 유학 보낸 자식. 돈이 계속 밖에서. 이렇게 단둘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아까 그 바람난 남자친구 다시 떠오르네요.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수입차 사고가 나면 국산 차주분들은 이 금전적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걸 막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사실 수입차 부품 값을 내리면 되는 건데 사실 네.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혹시 세아 씨가 떠오르시는 대안이 있으세요? 뭐 대안이 있어요. 뭐 대출 알아보고 안 되면 이제 부모님한테 뭐 미리 물려주실 유산 있으시면 좀 땡겨주셔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죠. 부럽다. 네? 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빚만 남겨주실 수도 있어. 네, 저희가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한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사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뭐 사람들의 과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따진 다음에 그래프 띄워주시죠.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이 상대편 운전자와 이제 과실 비율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 차의 수리비를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최대로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을 올려놓는 겁니다. 뭐 아까 보셨겠지만 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1억 원으로 이걸 많이 해놓는데 이거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려놓는 거죠. 아니 뭐 올리는 거야 좋죠. 근데 이거를 올리면은 보험료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즘 투잡하세요 혹시? 보험사 직원분들이 주로 하시는 멘트를 이렇게 하시네요. 보험료가 올라가죠. 저희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는 굉장히 적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대물 배상 한도가 1억 원에서 이제 2억 원으로 높이게 되면은 1년에 내는 보험료가 고작 10,000원 수준으로 그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상 한도를 올려도 뭐 2억에서 3억을 올려도 1년에 내는 보험료는 10,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진짜 10,000원밖에 안 오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 좋은 거를 그걸 진작에 알려주셨어야지. 아니 저하고 알고 지낸 지가 2달이 넘어가는 이걸 어머나 저 어쨌든 갱신해야 되는데 잘 알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동훈 기자가 잘못했습니다. 1년에 10,000원 정도만 더 내면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자동차 보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문자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5077번님, 수입차 수리비 산정 근거를 공개하자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7819님, 6367님, 6992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샵 0024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현재로서는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 배상 한도액을 높이는 게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적인 움직임도 보입니다. 지난 5월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됐는데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쭉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서 매우 차별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수입차와 부닥쳐서 사고를 낸 또 서민의 경우에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할까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네. 국회의원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런 불편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면 이것을 법으로 바꿔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네. 실례지만 평소에 타고 다니시는 차가 어떤 차인지 굉장히 궁금해서요. 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지금 카니발 타고 다니거든요. 네, 3년 렌트를 해서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지역구가 홍천 행성인데 홍천에 집이 있어서 매일 그 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떤 차를 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집사람 차가 있는데 집사람도 역시 뭐 국산차 아반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차를 타시네요. 아니 오늘 방송 아내분께서도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황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인데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고 간결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법안 제목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좀 볼까요? 이제 이렇게 슈퍼카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로서는 국산 차주가 손해배상액 1억 원을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새로 발의된 법안의 기준에 따르면 뭐 자세한 수식은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2천만 원만 차주가 배상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슈퍼카를 가진 그 슈퍼카의 주인이 배상의 책임을 갖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슈퍼카하고 이 사고가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서민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이런 법안이 되는데요. 사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입법이 시작된 법안이 아니고요. 국민회의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올해 법무부가 시행한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경연에 참가한 서울대학교의 로스쿨 학생들이 이 법안을 만들어서 경연에 참가했고 최우수상을 받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이 법안이 매우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뭐 저보다도 홍철호 의원님이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가 계신데 홍철호 의원님께서 매우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셨고 저도 이 법안이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이 법안은 뭐 여야를 떠나서 네. 국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는 법안이라고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별 무리 없이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네. 이 대다수 국산 차주들이 이게 부담을 좀 덜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보험회사가 아닌 이 국산 차주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수식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외제차와 이런 슈퍼카와 부닥쳐서 매우 많은 손해배상의 책임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서민. 결국 이제 정말 서민의 입장에서는 뭐 몇천만 원, 수천만 원 또 몇 억대 뭐 이런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는 가산이 탕진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현재 법안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네, 일단 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입니다. 법무부에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심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심의가 돼서 정기국회 안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여러 현안들이 많아서 밀리게 된다면은 뭐 또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 이제 저희가 5월 31일까지가 이제 임기인데 19대 국회 안에는 반드시 이 법안만큼은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9대 국회 안에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0대에 들어가서 새로운 국회의원이 다시 이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운전하는 많은 분들이 사고의 위험성보다는 지금 수리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입법이 꼭 추진이 돼가지고 국민들의 부담이 덜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다양한 문화재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홀대받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저분한 컨테이너 안에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그 사이로 이런 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귀한 물건들이 눈에 띕니다. 팔이 병연되는 게 안쓰러워서 갖고 와서 이거를 손질하고 습기가 차면은 화살이 구부러져야 해요. 이게 제대로 이게 펴지질 않아서 이 화살을 쏘게 되면은 가는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안타까운 눈길이 닿는 곳곳에서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활과 화살이 쏟아져 나옵니다. 놔두면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준 활, 이런 활 지금 현재 60만 원에서 70만 원. 김경원 씨는 지난 2000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안 편사놀이 보유자인데요. 장안 편사놀이란 도성 안과 변두리 몇 개의 활터가 편을 짜서 활 쏘기 경기를 하는 우리 전통 놀이입니다. 이렇게 뒤로 제껴서 이때 쓰이는 활과 화살이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색과 형태가 상한 겁니다. 이렇게 컨테이너에 보관해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곳에서 홀대를 받고 있을까? 전시관을 만든다고 해서 그 옆에다가 우리 사무실을 다시 지어줄 테니 임시로
한 그 전시관 끝날 저지는 동안만 임시로 일로 와서 옮겨 놓자고 해서 그러라고 해서 그게 했는데. 그런데 지난해 9월 이미 국궁 전시관은 개관했지만 활과 화살은 여전히 돌아갈 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종로구청에 뭐 오늘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됩니다. 그러고 여태까지 마냥 기다렸습니다. 정말 또 힘들고 어려운 점은 왜 약속을 안 지키실까? 더욱 놀라운 점은 이미 전시관 안에 활과 화살이 들어갈 자리까지 마련돼 있는데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이에 대해 전시관을 지은 종로구청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학교한테 있다고 했었잖아요. 학교하고 장학변사 관계가 서로 이제 안 좋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지금 1년째 하고 계신 건가요? 1년 넘게 계속 하고 있어요. 합의점을 못 찾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즉 구청으로부터 국궁 전시관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와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얘긴데요. 우리 활쏘기 전통을 되살리자며 어렵게 세운 전시관에 정작 활쏘기 무형문화재가 둥지를 틀 자리조차 없는 현실. 어딘가 분명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두 단체의 갈등 때문에 소중한 문화재가 홀대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오늘 방송한 소감 어떻습니까? 네, 팔자에도 없는 바람을 폈는데 앞으로 제 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일편단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느꼈던 거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서로 양보하면서 운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사고가 일단 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네, 안전운전하세요. 자, 오늘 시청자 문자도 좀 뜨거웠습니다. 400건에 가까운 문자가 왔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보낸 한 통의 문자 희망이 됩니다. YTN이 문자 한 건당 1,000원 기부하니까요. 앞으로도 샵 0024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YTN 국민신문고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람이 나냐고. 자, 예, 넘겨.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뭐냐고요. 이 딱 좋은 나이. 이걸 끝까지 가고 이걸 끝내야 돼.